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이번 ESG 블록체인을 만나다 포럼 발표자는 스티브 영킴, 바이낸스 코리아 대표이십니다. 바이낸스는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글로벌 1위 블록체인 거래소이고요. 근래에는 하루 거래량이 나스닥을 초과할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 관점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전통적인 금융에서 오히려 이제 블록체인 금융 쪽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가 단순히 이런 금융회사를 넘어서서 많은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 관점에서 스티브 영킴 이사께서 관련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낸스에서 아까 소개해 드렸듯이 아시아 태평양 사업개발 이사로 있는 스티브라고 합니다. 바이낸스라는 회사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회사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더 많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초창기에는 당연히 회사이다 보니까 수익만을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었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원래 의도보다도 더 빨리 더 많이 커져버렸고 그로 인해서 ESG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감을 통감을 하고 있었던 와중인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SG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호할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ESG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는 내용으로 어떻게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ESG라는 게 저희가 몰라서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꾸준히 리마인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딥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 20분 정도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SG는 기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 세 가지의 팩터가 합쳐져 있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비재무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최근 금융위에서는 상장사들에 대해서 ESG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발표했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비재무적인 친환경 사회적 책임 활동이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ESG가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봤을 때는 제 기준에서는 올바른 일, 좋은 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래 너 좋은 일 하는 거 알겠는데 정말 너가 정말로 좋은 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거야. 도움이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블록체인이 분명히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블록체인 그냥 간단하게 한 워딩으로 말씀을 드리면 탈중앙화된 분산 원점 거래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너무 무거운 주제일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캐릭터리스틱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크게 네 가지를 향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투명성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확성, 그리고 세 번째는 추적성, 네 번째는 효율성인데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앞에 얘기했었던 ESG를 어떻게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 각각 하나씩 그 예제를 들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environment, 환경적인 요소인데요. 정말 많은 그 기업들과 어떤 이니셔티브들을 통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무브먼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권일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기업과 조직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어떤 거래될 수 있는 무형의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탄소 배출권도 결국에는 주식시장처럼 사고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직면에 있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블록체인을 만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과제들일 것 같습니다. 우선 투명성이나 추적성 부족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어야 되는 어떤 형태의 티켓이 됐던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탄소 배출권 자체 생성이라든지 이전 그리고 폐기에 대한 가시성이 사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사기라든지 아니면 이중 계산이 된다든지 잘못 관리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사고 싶어도 과연 자기가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배출권이 진짜인지, 아니면 실제 이것들을 통해서 배출량 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블록체인은 모든 기술, 모든 거래, 즉 탄소 배출권 발행, 양도 및 폐기 등을 투명하고 변조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는 불변의 분산 원장을 제공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전산상에 업로드가 되고, 이 올라와 있는 그 데이터들은 100% 적어도 현재까지 기술로는 미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결국에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야지만 보다 활발한 거래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이 블록체인 상에 데이터들이 업로드가 되면 그것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출처라든지 아니면 현재 실시간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권이 이중으로 계산이 되거나 위변조되거나 남용이 되는 등의 문제점들을 미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기존의 탄소 배출권 시장과 관련돼서 직면해 있는 다른 문제들인 비효율성, 높은 거래 비용, 아니면은 검증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기존 플랫폼과의 어떤 교류 및 스탠다드 표준화가 없었다라는 부분들, 정산적인 거래가 너무 느린 정산에 대한 메커니즘이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하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이것은 시장에서 시도가 되고 있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IBM과 베라라는 이 두 큰 업체에서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고 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거래들을 투명화하고 육성하는 데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쪽 분야에는 관심이 많았었어가지고 초창기에 독일 정부에서 탄소 배출권 그리고 남아있는 electricity에 대해서의 세컨더리 마켓 거래를 하는 스타트업을 만들었었는데, 그쪽으로 개인적으로도 투자를 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분명히 이 에너지 섹터는 블록체인이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S, 소셜이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사회적 어떤 환원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기부 문화, 장학금 문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소셜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그 중에서 기부 문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기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기부하는 돈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쓰여져서 어떻게 흘러서 누구에게 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성, 투명성을 가지고 오픈했던 기부 단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을 하게 되면 기금의 모금 및 분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기존의 어떤 취지에 맞는지, 정확하게 활동으로 이어졌는지, 이런 투명성 부분에 크게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고아를 돕고 싶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 고아분에게 연결을 리치아웃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NGO라든지 이제 어떤 기부 단체들이 다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데, 과연 내가 예를 들어서 100불을 도네이션을 했을 때 내가 정말 돕고 싶었던 아프리카에 있는 누군가에게 100불이 온전하게 다 전달이 되느냐, 사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방법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중간 관리자들의 꼭 잘못을 뭔가 했다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방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사는 누군가는 은행 계좌가 없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기부를 했는데 이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지갑이라든지 뭐 은행 계좌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어떻게 보면 설정 자체가 그 타겟골 자체가 잘못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은행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거나 은행에 대한 어떤 금융권에 대한 액세스가 없는 분들도 핸드폰만 있게 되면은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 수 있고, 그럼으로써 기존에는 하지 못했었던 금융 활동에도 참가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바이낸스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적 환원에 대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가지고 회사 내부에서도 중요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 섹터인데요. 바이낸스 체리티라고 하는 저희가 별도의 기부 단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역은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 현재까지 54개의 국가의 36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기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후변화 방지하기 위한 모금 활동,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먹거리를 위한 모금 활동,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모금 활동, 이런 여러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까지 한 200만 명 정도의 이제 수혜자들에게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여태까지 모금돼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각각의 기부자들이 내가 냈었던 이 기부금이 그래서 이 블록체인들을 타고 정확하게 누구에게까지 갔는지 이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그냥 저희의 프로세스는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기부자가 저희의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는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게 되면 그 받은 걸 가지고 바이낸스에서 각각의 나라에 있는 NGO 단체들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 수혜자들에게 암호화폐 지갑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끌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모금액이 직접적으로 엔드 수혜자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 암호화폐 지갑에 이제 그 크립토를 받은 수혜자는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온라인상에서 바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 카드를 만들어 드려서 ATM기가 있다면 현금 출금을 하고,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물건을 사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G-Governance인 것 같습니다. Governance에서 다뤄줘야 되는 부분들은 회사의 지배 구조에 있어서 이게 좀 투명해져야 되고, 그리고 주주 권리의 강화가 돼야 되고, 사실 이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이슈들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조금 포커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주주가 주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권리는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회사 전체의 10%, 20%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와 똑같은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모호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는 소위 깜깜이 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타파하고자 만들어진 개념이 DAO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DAO는 Decentralized Automated Organization이라고 분산형 자율 조직인데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들이 전산을 타고 이미 결정에 필요한 그 질문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년에 얼마만큼의 디비든 주주들에게 환원을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 한 명의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 이 DAO라는 자율 조직에 들어와 있는 임원이면 그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암호화폐를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이 보유를 함으로써 자기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예제를 들어드리자면 에이프 코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원숭이의 밈 코인인데 아마 사진을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코인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에이프라는 그 파운데이션에서 향후에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떠한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그 파운데이션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가지고 그 보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모두 다 온라인 온체인상으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뭐 위변조라든지 홀더로서 가지고 있어 분명히 누려야 되는 권리에 대한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기존 ESG에서 하지 못했던 이제 뭐 다른 문제들도 많이 그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ESG 관련된 자산의 토큰화라든지 뭐 임팩트 투자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기존 어디팅 그 감사 보고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미흡한 점들에 대한 보완 등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이고 개선돼야 되는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들이라는 게 현재까지 존재를 하는데, 이 기술 자체가 조금 더 디벨롭되고 그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면 분명히 더 많은 ESG적인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네, 그 간단하게 그냥 ESG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회사 자체에서도 그렇고, ESG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니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의 오너이자 파운더이셨던 CG의 그 회사의 설립에 대한 고름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Freedom of Money라고 금융시장이라든지 은행에 대한 액세스가 없는 분들에 대한 이 액세스를 가져가게 하는 것, 그것이 회사 자체의 그 창업 모토였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만들어진 이 모토에 따라서 조금 더 좋은 취지를 가지고 ESG적인 부분에서 기여를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 저희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저urney에 있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